이번 시간에는 한글 윈도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특징하고 나왔죠? 자, 요 윈도우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윈도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윈도우의 종류에는 윈도우 95도 있고, 윈도우 98도 있고, 윈도우 7도 있고, 윈도우 XP도 있고, 윈도우 7도 있고, 윈도우 1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윈도우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를 보고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자, 이 운영체제라는 아이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운영체제 윈도우입니다.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는 기계적인 장치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본체도 있고 본체를 뜯었을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죠.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보고 컴퓨터라고 그래요. 컴퓨터 하나의 기계인데 그 기계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라는 아이입니다. 그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도 있고요. 예전에 사용하던 도스라는 것도 있고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윈도우라는 아이인 거예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윈도우가 안 떠. 그럼 이제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게 이제 운영 체제, 윈도우의 역할입니다. 윈도우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할 때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그럼 기계적인 딱딱한 장치들을 보고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이 하드웨어, 기계적인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영 체제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윈도우 특징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OLE라는 기능과 PMP 그 기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하고 GUI라고 나왔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영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래픽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마우스가 거의 필요 없었어요. 그냥 까만색 화면에 하얀색 글씨 나오는 그런 화면 있죠. 그런 화면이 이제 도스 화면인데 거기서는 맨날 키보드만 가지고 명령어를 직접 사람들이 외워서 입력을 해서 우리가 뭔가 실행을 하거나 했는데 우리는 윈도우는 그렇지 않죠. 윈도우는 키보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로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죠.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작업 환경을 보고 GUI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령어를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냥 키보드, 마우스 사용법만 좀 알면 되죠. 한 번 누르면 선택이 된다. 두 번 왼쪽 버튼 누르면 실행이 되더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뭔가 메뉴가 나타나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사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를 채용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 하고 나는데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뭐냐? 선점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비선점형. 선점형 반대말이 비선점형. 그러면 선점형이 뭐고 비선점형이 뭐냐? 예를 들어 화장실이 한 칸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칸이 있는데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겨 봤더니 오씨 여기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급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비선점형이요. 비선점형은 앞에 작업하던 게 끝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려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계속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나와야 내가 들어가는 게 비선점형이고요. 선점형은 뭐냐? 선점형은 내가 너무 급해. 너무 급하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강제로 빼는 거예요. 강제로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비선점형이요. 화장실에서는 강제로 내가 실제로는 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할 때 안에 있는 거,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먼저 강제로 빼고 내가 들어가는 게 선점형이다. 그럼 여기 보면 멀티태스킹 하고 나왔죠. 자, 이 멀티태스킹은 뭐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거. 우리가 컴퓨터 키자마자 메신저 켜놓고 노래 틀어놓고 인터넷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하는 그런 환경을 보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윈도우가 CPU 이용 시간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다. 그럼 내가 먼저 사용할게. 그리고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제어할 수 있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게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인터넷 창을 켜놓고 하다가 갑자기 응답 없음이 떴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터넷이 멈췄어. 그럼 내가 그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죠.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다른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말하더라.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CPU에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더라. 방지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CPU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니까 이제 PMP라는 거 나왔고요. OLE라는 거 나왔어요.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PMP하고 OLE 기능은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 PMP,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고 나는데 플러그의 뜻이 꽂는다라는 뜻이고 플레이는 뭔가 실행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꽂으면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뭐냐? 우리가 USB 이동식 하드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USB 뭐 키보드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갖다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게 지가 알아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해 주죠. 그게 PMP,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자,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 해당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구성해 준다. 시스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 주더라.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규격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PC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사용자가 직접 환경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가 자동으로 해주더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해야만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 안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의 IRQ, 그 다음에 DMA 채널, 그 다음에 IO 주소들 이런 것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더라. 얘가 자동으로 설정하는데 이런 게 충돌이 생기게 설정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 IRQ라는 말이 나는데 IRQ는 뭐냐? 각 장치들이 이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보고 인터럽트 신호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를 보고 IRQ라고 해요. DMA 채널이라는 거는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로를 보고 DMA 채널이라고 하고요. IO 주소는 각 장치와 CPU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 영역을 보고 IO 주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우리가 USB 참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 USB를 여러 개 꽂았을 때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얘는 다 해주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서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LE 기능이요. OLE라는 거는 개체, 연결, 개체, 삽입. 개체를 연결도 해주고 삽입도 할 수 있는 삽입하는 그런 거를 보고 OLE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판이 됐던 포토샵이 됐던 거기서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 내가 편집한 사진,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연결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냥 아예 통째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가 됐던 그림이 됐던 그런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다가 자유롭게 연결도 시킬 수 있고요. 삽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OLE라 그래요. 자, OLE 기능 여기서 이제 내가 문서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연결된 걸로 집어넣었어요.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키면 원본 프로그램 있죠. 내가 포토샵이 됐던 그림판이 됐던 거기서 이제 내가 그림을 수정하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해당 문서에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켰을 때는 그렇게 내가 원본에서 수정하면은 알아서 전부 다 변경이 되더라. 255자의 긴 파일 이름 그리고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윈도우 쓰기 전에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거기서는 파일 이름을 8글자밖에 못 썼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열어서 뭐 탐색기가 됐든 내 컴퓨터가 됐든 그런 곳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윈도우 이 안에서는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파일들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려면 파일 이름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지정을 해줘야죠. 근데 파일 한 개당 무조건 8글자다라고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255자까지 아예 파일 이름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대 255자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NTF에서는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해서 세계 여러 문자를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유니코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파일 이름으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 문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와 모든 공백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공백을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파일 이름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못 쓰더라.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4비트 데이터 처리하고 나왔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64비트로 한다. 그 얘기가 뭐냐? 64비트 전에 우리가 쓰던 게 32비트짜리거든요. 32비트짜리가 있고 64비트짜리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도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32비트다 그러면 얘는 4차선 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다 그러면 8차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차선하고 8차선하고 속도가 어디가 당연히 더 빨라요? 8차선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측정할 때도 당연히 4차선보다는 8차선이 훨씬 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4비트라 엄청나게 빠릅니다. 완전한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라 훨씬 더 빠르더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윈도우 특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PMP, OLE 기능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일 시스템에서는 예전에 NTFS하고 FAT32의 개념이나 특징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개념하고 종류별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만 좀 정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파일 시스템이랑 그러고 나왔어요. 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 그랬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뭐냐?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C 드라이브를 보고 우리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러요. 이런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하고 검색도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일 시스템 종류에는 FAT16이 있고 FAT32가 있고 NTFS가 있어요. 자, FAT16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FAT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요것들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네들은 동네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대형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마트와 대형 마트의 차이는 보안,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일반 동네 마트보다는 대형 마트가 좀 더 보안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직원들도 많아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물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FAT16이나 FAT32는 이제 동네 마트인데 동네 마트 크기예요. 크기 차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FAT32는 FAT에서 파생된 거예요. FAT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TFS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FAT가 시초입니다. 시초. FAT32는 FAT에서 파생된 것으로 FAT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서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장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해서 이렇게 10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1, 2, 3, 4, 5, 6, 7, 8, 9, 10하고 10칸이 있어요. FAT16하고 32의 차이가 뭐냐면은 FAT16은 파일을 하나 저장할 때마다 무조건 5개씩 사용돼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파일 하나 저장할 때마다 저장되는 크기를 보고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얘는 저장 크기. 16은 저장 크기가 5. 32는 저장 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 크기가 3이에요. 3. 그러면 얘는 16 같은 경우는 무조건 5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 3짜리를 저장하게 되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서 세 칸을 쓰겠죠.
그리고 요 뒤에 두 칸이 남아요. 이 두 칸은 그냥 버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낭비가 생깁니다. 근데 FAT32 같은 경우는 저장 크기가 1이에요. 1. 그러면 3자리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요 세 칸만 딱 사용하겠죠.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FAT32와 FAT16의 차이점입니다. 클러스터 크기가 32가 더 작아요. 파일이 저장되는 크기가 더 작아요. 작아서 낭비되는 공간을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FAT32입니다. 자, 16하고 32는 그렇고 NTFS의 장점은 뭐냐? FAT나 FAT32에 비해서 성능이나 보안이나 안정성 이런 면에서 뛰어난 고급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음, 파일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하고 표준 사용자 계정을 지원한다. 이런 특징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NTFS예요. 그래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네 마트보다 보안도 뛰어나죠. 그리고 물건도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유해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세 개의 파일 시스템 좀 비교 좀 해보자고요. FAT가 있고 FAT32가 있고 NTFS가 있을 때 최대 파일 크기, 파일 한 개당 최대 크기가 FAT는 2기가, 얘는 4기가, 얘는 16TB요. 16TB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파일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볼륨, 파티션의 크기, 하드디스크 하나를 꽂았을 때 최대 2기가까지만 인식을 해요. 얘는 2TB까지 인식을 하고요. 얘는 256TB까지 인식을 합니다. 예전 컴퓨터랑 지금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 기억 장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은 기억 장소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것처럼 얘네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FAT16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1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를 여기다 갖다 꽂았어요. 그래도 2기가만 인식되고 나머지 8기가는 그냥 인식을 아예 못해요. 사용을 못하는 거죠. FAT는 예전에 쓰던 거 도스나 윈도우 98, 2000, XP 이런 데서 사용하던 게 FAT. 32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98, 2000, 윈도우 XP, 윈도우 10번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겹치는 구간이 있죠. 그 사이가 이제 혼용 기간. 그 다음에 NTFS,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여기는 이제 윈도우 NT라든지 2000이라든지 XP, 비스타, 7, 10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TFS가 가장 좋은 거예요. FAT32랑 얘랑 둘이 비교해서 요 크기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얘네들은 운영체제 같은 이제 혼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요 크기, 최대 파일 크기와 파티션 볼륨 크기 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NTFS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도메인 기반 보안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해줍니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뭐냐면은 사용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큰 회사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고 얘기해요. 얘가 액티브 디렉토리가 사용자 계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보고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요. 회사 같은 데서는 모든 컴퓨터가 다 연결돼 있고 각각의 사용자마다 이제 어떤 파일은 신입사원이 볼 수 있게, 어떤 파일은 신입사원이 못 보게 그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계정 같은 거 이제 통합 관리도 해주고요. 파일 폴더에 대해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그럼 빠르게 복원할 수 있게 NTFS 메타데이터 복구 로깅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동식 디스크, 이동식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디스크 공간을 확장하는 원격 저장소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NTFS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구나 라고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